이번 시간에는 객체 복사 및 형변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객체 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복사란 객체의 참조 주소를 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요. B 콜 A 이렇게 했을 때 A가 이제 1이면은 A가 1을 가리키죠. B 콜 A 했으면은 객체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A가 가지고 있는 이 참조값이 그대로 복사돼서 1로 전달되죠. 그래서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레퍼런스 복사라고 합니다.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2, 3이고요. 이렇게 돼 있죠. B는 4, 5A 이렇게 됐어요. B는 4, 5A인데 이 A는 바로 이 객체 A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조가 형성이 되고요. X는 AP 1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X는 AP 100에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되죠. 마찬가지로 Y 콜 X라고 했을 때 이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단지 X가 가리키는 이 참조만 Y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X의 어떤 값을 변화시킨다든지 A의 어떤 값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즉 Y의 값을 변화시킨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슬라이싱인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이 1, 2, 3, 4, 5라는 리스트가 주어져 있고요. M은 이제 1에서 4, 1에서 4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 2, 3, 4에 해당합니다. L 이퀄 1, 2, 3, 4, 5 하면 이제 이런 구조를 나타내게 되죠. 근데 슬라이싱을 하면은 그 부분 참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리스트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리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건 카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피 모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카피 모듈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복사를 제공합니다. 쉘로우 카피, 얕은 복사라는 것과요, 딥 카피, 깊은 복사라는 두 가지 복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얕은 복사라는 것은 복합 객체를 복사하되 내용은 원래 레퍼런스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로 돼 있을 때요, 실제적인 예는 이제 바로 뒷장에 나오니까요, 설명을 드리고요. 딥복사인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아주 복잡한 것도 이것을 완전히 별개의 객체로 다시 다 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까 살펴본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L에 그냥 콜론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를 카피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죠. 그런데 L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별도의 객체를 또 다시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 이런 객체까지 사실 카피가 되지는 않거든요. 요 객체의 그 내부 구조 이런 객체들은 이제 실제 카피가 안 되고 참조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깊은 복사나 이런 것을 이런 카피 모드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얕은 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얕은 복사는 카피 모듈에 카피라는 함수가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이런 구조가 있을 때요. y equal copy copy x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전달받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x 그냥 y equal x 하면은 y가 지금 요것만 레퍼런스를 이렇게 가르쳤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건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가리키고 있는 이 대상인 이 객체를 그대로 이쪽으로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는 것은 x의 영향은 있지만 y의 영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내부 구조로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객체는 그대로 같이 공유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깊은 복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같은 구조죠. y equal copy.did copy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의 구조가 완전히 복사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참조를 y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형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변환은 수치 형변환, 시퀀스 자료 형변환, 문자열로의 형변환, 리스트와 사전의 형변환, 문자 코드 값의 변환, 진법 변환, 이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치 형변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객체에서 우선 정수형으로 변환할 때 우리가 인티저라는 함수를 사용하죠. 이런 다양한 객체들이 있을 때 전부 다 인티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변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인티저 함수를 쓰면 간단하죠. 실수에서 정수로 형변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좀 더 다양한 함수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int는 이제 소수 부분을 없앤 그 정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1.2 하게 되면 1이 나오겠죠. 근데 int 마이너스 1.2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뒤에 소수 부분을 제거하고 정수 부분만 취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라운드라고 하면 반올림을 합니다. 1.4면은 그냥 1.4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1.5 하게 되면 이제 2가 나오게 되겠죠. 음수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다음 math.floor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math 모듈을 이용하려면 일단 math를 임포트 해야 되겠죠. math.floor 이것은 이제 어떤 정수 값의 아래쪽 정수를 취하는 그런 그 함수가 되겠어요. 음수인 경우에도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1.9도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0은 이제 이건 정수가 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0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반대가 이제 CL이라는 것입니다. 천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수점이 있을 때 그 위쪽 정수를 취하도록 하는 함수가 CL이 되겠습니다. 그 인티저 이외에 이제 그 플로트형으로 변환할 때는 다양한 자료형을 플로트형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롱형도 마찬가지고요. 컴플렉스도 이미 몇 번 설명드렸듯이 정수, 실수부, 허수부로 복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퀀스 자료형 변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자료를 리스트로 만드는 그 함수가 리스트 함수가 되겠고요. 시퀀스 자료형을 튜플로 만드는 함수가 튜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튜플이 하나 주어져 있고 리스트가 주어져 있죠. L이 S를 이제 ABCD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 세 개 다 뭡니까? 시퀀스 자료형이죠. T가 튜플인데 이것을 리스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2, 3, 4 나오죠. 문자열도 리스트로 바꿀 수 있죠. ABCD 각 문자에 대한 리스트가 되겠죠. 튜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튜플로 또 문자열도 튜플로 이렇게 바꾼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str과 rep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tr은 그 인포멀한 비형식적인 문자열 변환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str 방식에 의해서 변환된 문자열로 변환된 그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에 반해서 repr이라는 것은 좀 더 형식적인 문자열 변환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보면요. str하고 문자열을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죠. 스팸이라고요. 자, 프린트를 앞에 쓰겠습니다. 자, 그냥 스팸이라고 나오죠. 이번에 repr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묶여서 이것이 문자열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대부분의 경우 repr과 str이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또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REPR이 조금 더 형식적인, 즉 이것이 문자열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백코테이션 마크 두 개를 써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L이라는 게 있었나요? D라는 게 있었죠? 이제 T라고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T가 있을 때 REPRT 하는 것과요, 또 백코테이션 마크 T 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결과를 냅니다. 내부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로 출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tr과 REPR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하면은 다음 그 방식 코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rint str에서 문자열 출력하고요, 롱형 정수 출력하고요, 소수점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자열에서는 따옴표 없이 바로 나오고요. 롱형 출력할 때, 자, 이와 같이 L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출력할 때도 유효자릿수가 12자리로만 이렇게 제한이 되는 반면에 REPR로 출력을 하게 되면 문자열인 경우에 양쪽에 이렇게 따옴표가 붙죠. 그리고 롱형 정수를 출력할 때 이렇게 L자가 붙고요. 그 다음에 0.1이라는 것도 유효자리 17자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3장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 0.1을 이진수로 표현하는 데는 진법 변환 에러에 의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내부에서 표현된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을 리스트로, 또 리스트를 사전으로 변환하는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을 리스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리스트를 사전으로 변환하는 간단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각 튜플이 키와 밸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일단 우선은 이제 empty 사전을 만들고요. 각 키와 밸류에 대해서 사전을 이렇게 설정해 주면은 우리가 사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간단한 example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키가 있고 밸류가 이렇게 따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zip하면 됩니다. zip하게 되면은 첫 번째 데이터 묶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하나의 튜플로 두 번째 데이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세 번째 데이터 묶어서 전체를 리스트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별도로 있는 그 값들을 한 번에 이렇게 사전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코드 값 변환에 대한 것입니다. CHR이라는 함수는 ASCII 코드를 문자로 변환해 주고요. ORD는 문자를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을 해 줍니다. 자, 이번엔 진법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것은 int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여기 문자열로 주어진 숫자를 쓰고요. 자, 16진은 쓰면 16진수다, 8진수는 8진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여기 있는 진법대로 해석해서 8진수 144를 10진수로 이렇게 인식을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2진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5진수를 입력한 결과가 되겠죠. 이번에 그 반대로 10진수를 임의 진수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OCT에서 옥탈이라고 쓰게 되면은 8진수를 변환하고요. HX 헥사로 쓰게 되면 이 100이라는 것을 16진수로 변환합니다. 또 2진수로 변환할 때는 그 책에 있는 코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일반화된 10진수를 임의 진수로 변환하는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그 dc2any.py라고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직접 파일을 오픈하시면요, 한글이 깨져서 나올 텐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아이들인 경우에는 파일을 무슨 형식으로 읽냐면 UTF-8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D-ROM으로 제공되는 그 코드들은 ASCII 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인 경우에 이제 KSC5601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에디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읽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직접 읽으시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죠. 이것은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에디터를 읽으셔가지고요. 그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를 이쪽으로 카피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인테자 2 디지트라고 해서 어떤 그 문자열로 된 혹은 10진수가 주어지죠. 여기 10진수가 주어지고 그것을 그 주어진 베이스 진법으로 바꾸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꾼다라고 할 때 5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누죠? 2진수로 바꿀 때면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2는 4에서 나머지가 1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나눕니다. 이 1은 2에서 나머지 0이죠. 이걸 또 나눕니다. 그러면 몫이 0이 되고 이제 나머지가 1이 되죠. 이 나머지만 취하게 되면 101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진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것을 나누고요. 나누어서 뭐로 나눕니까? n을 베이스로 나눕니다. n을 베이스로 나누죠. 그러면 뭘 얻게 되냐면 몫과 나머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몫은 다시 또 좀 이따 나누어져야 합니다. 뭘 수집을 하면 되냐면 이 나머지 것들만 계속 수집해서 오른쪽 자리부터 채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R이 9보다 큰 경우를 따지는 것은 그 나머지가 9보다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6진법으로 나눴을 경우에 나머지가 15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뭐 15 이렇게 두 자리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 숫자 대신에 영문자를 대신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A, 소문자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A면은 10이 되고요. B면은 11이 되게끔 11이면 B가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해서 문자 R을 변환해서요. 그 아까 결과의 앞쪽에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갑니다. 앞쪽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으로 얻는 결과는 그 원하는 그 숫자가 진법으로 변환된 문자열로 된 그 숫자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공백이면 0이라는 거죠. 그 문자에 그냥 0을 넣어주고요. 여기 이제 width라고 있는데 width는 폭을 기본적으로 결정이 돼 있을 경우에 0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바로 그 값을 리턴을 하면 되고요. 폭이 결정돼 있지 않은 경우 폭이 이제 폭이 결정돼 있지 않은 경우죠. 이게 0인 경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재 길이를 그대로 하고요. 폭이 결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gfill이라고 하면은 그 자릿수만큼 어떤 값들이 채워지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자열 A를 주어지고 이걸 10으로 하게 되면은 그 10자리를 잡아서 빈 공간을 전부 다 0으로 채워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폭만큼 자리를 채워서요. 그 폭만큼을 또 넘기라는 그 중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수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70을 5진수로, 12진수로, 15진수로, 16진수로, 2진수로 변환한 것인데 이건 이제 8자리에 맞추어서 변환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같은 자릿수를 슬라이싱 한 것은 이 주어진 RES의 폭이
width보다 클 경우에는 그 0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AAAA라는 문자가 있고요. 이것을 세 자리로 채워서 그 앞에 0을 채우라고 하게 되면은 AAAA 네 자리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까지를 하라 그러면 이제 세 자리밖에 나오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된 그 계산된 결과에서 제한된 숫자만큼 왼쪽부터 제한된 숫자만큼 이렇게 취하려면은 이걸 쓰는 것이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지워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콤마가 있는 문자열로 변환하는 샘플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그대로 보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 객체의 복사와 그 다음에 자료형의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